한밤중 다리에 쥐가 확 올라오는 순간 너무 아파서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져 버리는 그 느낌.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치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 입술을 깨물고 이불을 움켜쥔 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시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흐름이 느려지고 굳어집니다. 특히 다리의 말초 혈관은 혈액이 잘 도달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을 잃게 되지요. 그런데 이 흐름이 멈췄다는 신호 중 가장 뚜렷한 것이 바로 자다가 생기는 다리쥐입니다. 순간적으로 근육이 수축되고 혈액과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서 몸은 스스로 비명을 지르듯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흐름의 멈춤은 단지 다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체 전체, 특히 골반과 성기 주변의 혈관까지 흐름이 막히면 반응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자극이 있어도,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피가 도달하지 않으면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남성들이 60대 이후 갑작스럽게 활력을 잃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약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흐름을 다시 깨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시작은 다리를 풀어주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고통을 멈추고 생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나의 흐름을 되찾겠다 다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다시 뜨거워지는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쥐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그것도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곤 합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지만 예전처럼 아침에 반응이 없고 아내를 마주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쥐는 단지 근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혈관, 그리고 성기능의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쥐는 대부분 혈류가 갑자기 줄거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특정 근육이 강하게 수축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밤에 자고 있을 때처럼 신체가 이완된 상태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말은 곧 혈액이 필요한 부위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성의 성기는 그 자체가 혈액으로 일어서는 기관입니다. 아무리 자극이 있어도 혈류가 없으면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을 찾은 68세 박윤석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1년 가까이 새벽마다 쥐로 잠을 깨고 이상하게도 그 시기부터는 발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고백하셨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 여기셨지만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 종아리와 골반 부위의 혈관 탄력 저하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흐름이 막힌 곳은 다리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연결입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대동맥을 따라 골반을 지나 성기로 흐릅니다. 하지만 종아리나 허벅지, 골반의 혈관이 굳어지거나 탄력을 잃게 되면 이 흐름은 서서히 약해지고 결국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체의 말초혈관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질 경우 단순히 다리만 시리거나 쥐가 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성기까지 연결된 전반적인 혈류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발기력 저하, 유지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더 이상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하고 같은 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아플 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전만큼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몸의 가장 아래부터 시작된 흐름의 정체가 결국 가장 중요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막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쥐와 성기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막힌 흐름을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손가락 2개면 충분합니다. 단 10초,
다리 안쪽의 한 지점을 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사라지고 흐름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의 이름은 승산열입니다. 승산열은 종아리 안쪽에 위치한 혈자리로 무릎과 발 뒤꿈치 중간쯤 가장 근육이 튀어나온 부위의 안쪽을 말합니다. 다리에 쥐가 날 때 대개 이 부위는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게 뭉쳐있고 눌러놨을 때 통증이 집중되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정확하게 눌러주면 놀랍도록 빠르게 통증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종아리를 편안히 노출시키고 반대편 손의 엄지와 검지 또는 중지를 이용해 종아리 안쪽의 승산열을 5초에서 10초 정도 꾹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되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나면 놀랍게도 다리의 쥐가 스르륵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누르는 순간 쥐가 톡 하고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승산열을 자극하면 단순히 통증 완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혈자리는 하체의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경혈로 막혀있던 흐름을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부위의 자극은 말초혈관의 수축을 완화하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도와주며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쥐를 멈추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 동작을 하루 한 번, 잠들기 전 루틴으로 권해드립니다. 샤워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며 이 지점을 눌러보세요. 처음엔 살짝 아플 수 있지만 며칠만 반복해보시면 근육의 뭉침이 풀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쥐가 생기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10초, 아무런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내 손과 내 다리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65세 이춘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쥐 때문에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승산열을 누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도 편하고 다리도 편해집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그걸 한 날은 아침이 다릅니다. 이렇게 단순한 동작 하나가 흐름을 바꾸고 통증을 막고 나아가 남성의 자존감까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한 번의 지압만으로는 완전한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흐름을 되찾기 위해선 몸이 매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매일 단 5분, 누구나 할 수 있고 침대 옆에서도 가능한 동작들, 그 3가지 루틴을 함께 실천한다면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줄어드는 건 물론 하체 전체의 순환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매일 깨우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승산열 지압 10초입니다. 낮 동안 뭉친 종아리 근육은 밤이 되면 더 쉽게 수축되고 혈류도 더디게 흐르게 됩니다. 이럴 때 따뜻한 손으로 종아리 안쪽을 눌러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동시에 혈관이 다시 유연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압을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면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지압 자체가 하체 말초혈관의 순환을 도우면서 심장 쪽으로 피를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발끝 당기기 10회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 혈류는 정체되어 있고 근육은 이완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 가볍게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하체 혈관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동작이 정맥 펌프 역할을 해줘서 정체된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치 물 호스를 눌러서 안에 고여있던 물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세 번째 습관은 낮 동안 벽에 기대어 종아리 스트레칭 3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걷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의 혈류는 다시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벽을 손으로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도록 30초씩 양쪽 반복해주세요. 이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리 깊숙한 곳에 있는 혈관을 부드럽게 자극해줍니다. 매일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유연해지고 혈관도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3가지 루틴을 모두 합쳐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복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옆, 욕실, 거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근육은 매일 조금씩 유연해지고 혈관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며 밤마다 반복되던 쥐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보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따뜻해지면서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되고 밤도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고 소박한 루틴이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매일 5분 손끝으로 흐름을 깨우고 다리를 천천히 이완시키는 그 작은 실천이 어떤 남성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고 닫혀있던 아침의 활기를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쥐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몸의 반응이 돌아오고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순간을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저 5분의 습관이 한 남자의 잊고 있던 생기를 되찾게 해주었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정혜수 어르신은 올해 72. 젊은 시절 서울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하시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고기 덩어리를 손질하고 항상 서 있는 일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몸은 여전히 습관대로 새벽에 눈이 뜨였지만 그 새벽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그냥 피곤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새벽 3, 4시쯤 쥐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날이 반복됐어요. 왼쪽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고 숨이 멎는 것처럼 아파서 어떻게든 손으로 주무르며 버텼죠. 이렇게 반복되는 새벽의 통증은 단지 다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어르신은 점점 잠자는 시간이 두려워졌고 무엇보다 자신이 남자로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반응이 없어요. 아내가 등을 돌리면 괜히 미안하고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군요. 그러던 중 정혜수 어르신은 지인의 권유로 저를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아는 분이 김혜진 선생님은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방법을 잘 알려준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보자 싶었죠. 새벽마다 깨는 통증, 위축되는 자신감, 아내와의 거리감까지. 조용히 말씀하시던 어르신의 목소리엔 오랜 시간 눌러왔던 답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어르신께 우선 다리에 올라오는 쥐는 단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체 혈류의 정체가 가장 큰 원인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3가지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승산혈 지압, 아침 발끝 당기기, 낮 시간 스트레칭. 특별한 운동이 아니고 매일 5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부터 바로 실천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아 허벅지가 뻐근하고 새벽에도 여전히 쥐가 났지만 2주가 지나면서 점차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쥐가 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거웠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4주쯤 지나니까 아침에 그곳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남자로서의 삶도 밤의 감정도. 그런데 아니더군요. 단지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걸 다시 열어준 건 약도 병원도 아닌 내 손이었어요. 내 습관이었고 내가 나를 다시 돌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정혜수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밤 샤워 후 침대에 앉아 조용히 종아리를 지압합니다. 하루 한 번의 지압,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 그리고 아침에 발끝 당기기. 그 3가지가 삶을 바꿨고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압과 운동만으로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어르신은 흐름을 도와줄 수 있는 음식도 함께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몸속 혈관이 다시 열리기 위해선 피가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료도 함께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건 약이 아닌 자연 속의 단순한 음식 3가지였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식사로 혈류를 회복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당신 몸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지속적인 자극과 혈관을 열어주는 조건입니다. 앞서 지압과 스트레칭이라는 자극을 통해 흐름을 깨우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엔 그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자연의 연료, 바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혈관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혈관 자체가 유연해지고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바로 아침, 저녁, 잠들기 전의 리듬에 맞춘 세 가지 식품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산화질소, 촉진식품 중 하나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하체 말초혈관과 성기 주변 해면체 조직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생비트 주스를 한 컵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혈관 탄력과 순환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비트 섭취 후 2-3시간 이내 혈류 속도와 산소 전달 효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비트는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혈관이 가장 잘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아르기닌이 풍부하여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돕고 성기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남성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유도하고 심장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루 요술갈 정도가 적당하며 저녁 식사 30분 전쯤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흡수가 좋아지고 야식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름에 볶거나 설탕에 절인 형태보다는 생호두 또는 구운 호두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콜릿은 일반적인 단맛, 강한 제품이 아닌 카카오 함량이 80% 이상인 고함량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스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말초 혈류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성분은 수면 전 이완된 상태에서 섭취할 때 더 높은 흡수율을 보이므로 잠들기 1시간 전 한 조각을 천천히 녹여 먹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단맛이 약하고 쓴맛이 도는 초콜릿일수록 혈당에 영향이 적고 자극 없이 몸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각각도 좋지만 하루 리듬에 맞춰 함께 실천하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침엔 비트 주스로 혈관을 깨우고 저녁엔 호두로 혈류의 에너지를 채우며 잠들기 전엔 다크 초콜릿으로 순환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루틴. 이 조합은 단지 식사나 간식이 아닌 의식처럼 반복할 수 있는 나만의 혈관 습관이 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피가 잘 돌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자극해지시기도 하죠. 따뜻해지고 아침이 가볍고 밤이 편안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던 곳에서 다시 따뜻한 장관아재 기우드더하 따뜻한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약이 아닌 습관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 대신 음식을, 두려움 대신 루틴을 선택하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한 자연의 방법으로 흐름을 깨우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복이라는 단어를 멀게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쥐가 나는 밤, 차가운 손발, 반응 없는 아침. 이 모든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지만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혈관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마지막 신호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막히고 흐름이 약해지고 결국 말초신경과 모세혈관까지 산소와 영양이 닿지 않을 때 몸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무시하면 할수록 더 깊고 조용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일상 속의 작은 습관만으로 흐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보셨듯이 단 3가지 원칙만 지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지압. 하루 단 30초,
승산혈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의 경직이 풀리고 혈류가 다시 살아납니다. 2. 루틴. 잠들기 전 다리 들기, 종아리 당기기, 발목 돌리기. 이 단순한 3가지 동작이 축적되면 밤의 고통은 사라지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3. 음식. 아침엔 비트주스, 저녁엔 호두 6알, 잠들기 전엔 다크초콜릿 한 조각. 이것은 그저 좋은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움직이는 시간표입니다. 이 3가지가 모이면 그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의식이 됩니다. 매일 반복하면서 흐름은 서서히 회복되고 에너지는 다시 피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이 나이에 정말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살아나면 반드시 반응은 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변화들로 삶의 질을 되찾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절망에 있던 분들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손을 잡고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 하나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신의 몸도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이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흐름은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흐름을 믿고 작은 습관을 지켜가는 것뿐입니다. 저 김혜진은 늘 여러분 곁에서 그 흐름의 길을 안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회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다짐이 당신의 변화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노인의 삶과 지혜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다시 당신의 흐름을 깨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